그럼 5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예고편을 해드렸는데요. 5이슈 오늘은 어떤 이슈들 좀 꺼내 볼까요? 네, 참 시장이 잔인한 것 같아요. 잔인해요. 네. 굉장히 안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LA 산불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오늘 지수가 안 좋은데 가장 강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맞아요. 참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전 시장은 어렵고 잔인한 것 같다라고 한 번 더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쪽도 그런데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만들어냈지만 변함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미국의 대형 산불에 대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수주 잔고가 많은 기업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아, 그렇네요. 가장 첫 순서적으로. 번째로 네. 전선. 전선주. 네, 전선은 우리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거의 2년에서 2년 반 동안 꾸준히 이야기를 드려왔던 것 같아요. 전력기기와 더불어 전선은 빼놓고 볼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원, 대한,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역대 가장 높은 수주 잔고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주 잔고가 높다라는 게 일시적으로 한 번 높았다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8개월 동안 이 3사 모두 최대의 어떤 이 수주 잔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이제 뉴스가 좀 더해지다 보니까 조금은 더 빠르게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럼 수혜주도 있는데 피해주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체크해봐야죠. 그러니까 피해주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보험 보험사. 관련 주일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보험사 크게 세 기업이 있죠. DB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 여기에 보험사들의 보험사, 이거 우리가 재보험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기업밖에 없습니다. 코리안리라는 재보험사가 하나 있죠. 자, 그런데 이 보험사들의 실적 그리고 주가를 보면 그렇게까지 또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일단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괌에서 한 번 또 크게 산불이 났었어요. 그때 이제 큰 어떤 손실을 좀 봤었는데 그 부분이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미국 쪽의 해외 비중에 대한 상품에 대한 어떤 숫자를 지금 조절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화재가 났기 때문에 예측치로 좀 예측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시장의 판단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코리안리, 그러니까 보험사들의 보험사. 지금 그런데 이 LA라고 하는 지역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부촌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산불도 종종 났었던 곳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그동안에 수년 동안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쪽에 어떤 다수의 화재에 관련한 보험 상품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업들도 이윤이 남질 이윤이 않으니까 남아야죠. 네. 줄여왔었던 상황에서 이제 화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 보험사가 이 LA 지역의 보험 상품을 많이 줄여왔다고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 주인 혹은 집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그 지자체 주에다가 이제 청구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주에서는 이 돈을 커버하려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또 국채금리 발행. 이게 또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또 이끌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일련의 사이클을 돌면서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조금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는데 일단 팩트로 보면 보험사들은 영국 기반의 보험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보험사들은 지금부터 이제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보험사들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작년 한 해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혹여 보험사들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지금 기술적으로든 수급적으로든 투심이 악화되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섣부르게 공략하실 섹터는 저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 섹터 제외하고 봐야 될 섹터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 창상 피복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습윤 밴드를 만드는 회사가 의약품 쪽. 그렇죠. TNL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 또 역대 신고가 가기 직전에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쪽도 제가 말한 두 가지가 포함돼요. 첫 번째, 수주 잔고가 2년 전에 비해서
많았다. 올해 2배 이상 수주 잔고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체 매출에서 80% 가까운 게 해외 매출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산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으니까 지금 시세가 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약품 쪽에 관해서는 계속 봐야 네. 되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일단은 TNL 외에 왜 하지 이 말까요?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그러면 TNL만 수혜를 보니까 이쪽에도 수급이 집중이 되겠네? 그럼 52주 신고가 혹은 역사적인 신고가는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TNL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의약품 관련 주들도 같이 보는 상황에서의 전략들 챙겨봤고요. 자, 그럼 오늘 본부장님이 택한 종목군들도 궁금합니다. 네. 이와 관련한 섹터일지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시선을 바라봐야 할지 한번 본부장님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아, 또 전선주, 전력주 이쪽으로 보셨네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긴 맞아요. 해요. 그래서 일단 이 LA 산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떼놓고 대한전선 그리고 전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CS2025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JP모건 컨퍼런스도 있죠. 있고 20일 네. 트럼프 취임식도 심하고 있다 보니까 바빠요. 네. CS가 언제 끝났나 또 싶으신 맞아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지난주에 한 주를 또 복기를 해보면 결국 시장의 중심에는 AI와 데이터 센터는 올해에도 변함이 없고 그 중심엔 엔비디아와 HBM이 있고 또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이고 트럼프 2기에 혹은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의 특성상 석유화학 그리고 원전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플러스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게 우리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전력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이동 역할을 해주는 차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변압기 많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전력을 생산을 해서 옮겨와야 하는 전력 케이블들이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가온전선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뭐 LS 마린 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조금은 더 길게 트럼프 2기 시기 그 집권하는 그 기간 내에 계속해서 좀 봐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트럼프의 곁에 누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일론 머스크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FSD에 대한 이야기,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AI가 센터에 있는 산업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들을 그렇죠.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분이 이제 에너지 정책의 어떤 또 중요한 자리를 또 맡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높게 잡아가야 되는 상황 속의 전선주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왜 대한전선이냐? 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온, 대한, 대원전선 중엔 가온전선이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LS가 품고 있기 때문에 LS는 지금 전력기기와 전선 쪽에는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대한과 대원 중에 오늘 왜 대원전선이 먼저 움직였나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저의 단순히 내피셜이겠지만 대원전선이 조금은 더 활발하게 뉴스 플레이를 좀 해줬습니다. LA 뭐 전력청 관련해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것들이 만약 그들의 스펙에 맞다면 빠르게 뭐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대원도 그렇고 대한도 그렇고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맞아요. 내용이라서 이미 그전에. 갑자기 새로운 뉴스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어가 주는 또 그러한 이미 그죠. 그러한 모멘텀이 돼버렸으니까.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원전선이 먼저 움직였을 뿐 대한전선도 아쉬울 것 없다. 특히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육상 케이블 위주의 어떤 산업에서 작년부터 해상 케이블까지 이제 진출까지도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한 기업이라서요. 저는 대한전선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시는 그 모멘텀의 흐름대로 간다면 네. 이 대한전선 짧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길게 봐도 괜찮나요? 저는 오히려 길게 보시는 게 더 오히려요? 유리할 것 같아요. 왜요?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강달러 기조는 계속해서 계속되고 쭉쭉 있고요.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게 오늘 뭐 환율이 변했다 그래서 그 환율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 3개월에서 혹은 6개월치의 어떤 이 환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체결되는 건 굉장히 높은 환율로 한 2분기 뒤에, 3분기 뒤에 재무제표에 녹아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실적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시면서 길게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